안녕하세요.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. 오늘은 지방정책 트렌드 시간입니다. 많은 우수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우수 사례들을 좀 볼게요. 일단 청주시입니다. 이 청주시 우수 사례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행안부 뭐 우수 사례를 뽑히기도 했는데 먼저 도로 점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거예요. 청주시의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위해서 구착을 하려면 개별 도로마다 다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그 허가 건수가 무려 261건에 달한 거예요. 그리고 이 젊은 납부 업무 관련돼서도 행정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계속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잖아요. 그러면 뭐 배관 공사를 포기할 수도 있는 문제죠. 지하에 매설된 이제 도시가스 관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261건의 도로 조명 허가를 다 통합으로 허가를 하는 방법을 고안하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죠.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는 구역별로 관로 작성을 하라고 하고 구는 도로 점용 허가 대장 추출을 하는 등 이제 행정 지원을 담당하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을 합니다.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관로 매설 구간 동별로 분리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거죠. 동이 많으니까. 그래서 최대한 여러 동을 통합해서 오송, 옥산 산업단지 및 기존 도심 지역 대로를 중심으로 4개 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. 그러니까 261개가 4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5개월에 걸쳐서 통합구역을 작성을 합니다. 최종적으로 도로 점용허가 대상 261건을 구역별로 통합하여 4건으로 변경 허가합니다. 허가 건수가 기존 대비 몇 퍼센트예요? 99%가 줄어들게 됐습니다. 기업은 매년 40건에 이르는 연장 허가 그 신청 업무와 뭐 점용 납부 관리 업무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 거죠. 또 행정기관은 이에 따른 고지서 발송을 해야 되고 또 우편 요금도 나가야 되고 또 점용료 감면 받는 게 있어요. 그런 소규모 허가건도 최소화해서 지방 세수의 증대에도 기여를 한 거죠. 그래서 이 청주시는 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한국전력공사 관로 전신주도 상당히 많잖아요. 그래서 구역별로 도로 점용 허가 할 수 있는 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수 사례를 다른 사례에도 적용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동별 관리를 한다고만 딱 인식이 박혀 있는데 이거를 뭐 구역별로 한다고 해서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. 지자체 조례로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실무자가 28년간 시설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인허가 업무, 그다음에 행정기관, 뭐 기업의 과도한 업무들이 있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례를 창출한 겁니다. 저는 상당히 훌륭한 사례라고 보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를 아주 더 쉽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우수 사례인 거죠. 그다음에 부산의 동네 맥가이버 마을지기 사무소입니다.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. 근데 노후주택 뭐 밀집 지역에는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서민들을 보살펴 주는 어떤 그런 사무소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지기 사무소라고 운영을 합니다. 그래서 소규모 또 노후주택 수선과 공구 대여 뭐 무인 택배 보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주민들은 뭐 출장비 명목을 한 5천 원 정도만 부담을 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. 이런 노후주택에는 기초수급자, 독거노인들, 그 취약계층들이 몰려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사진인데요. 호랭이 마을회관 해서 마을 지기,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어떤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. 저는 상당히 훌륭한 사례라고 봤습니다.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공공조형물 관련돼서
단체장들의 그 보여주기 치적쌓기용으로 흉물로 전락하는 공공조형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. 이번에 그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설치한 영화 그 괴물 속의 괴물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했어요. 이 조형물인데 이게 한강에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 영화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상징물을 놓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흉물로 전락을 한 거죠. 그래서 10년 만에 철거 절차를 밟게 됩니다. 괴물 조형물은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1억 8천만 원 정도 투입되었고 상당히 크게 졌어요. 높이가 3m, 길이가 이제 10m고 그 여의도 한강공원에 뭐 공개됐는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활용된 건 아니에요. 그냥 조형물로서 존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 흉물이다, 막 철거해라, 막 이렇게 했는데 계속 버티다가 예산 낭비 사례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번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공조형물들이 어디 어디 있느냐. 지금 이 거북선 같은 경우에도 경남 거제에 조선 이제 해양문화관 광장에 120톤 거북선이 결국 해체가 됐는데 이거는 짝퉁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목재 뭐 이런 것들 그 재료들이 다 부실하고 아니 사진으로만 봐도 이게 거북선입니까? 해적선처럼 생겼지? 거제시는 이제 안전사고 또 우려도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거북선을 이제 팔려고 뭐 입찰을 붙였는데 7번 유찰된 끝에 154만 5,380원에 팔렸다고 하네요. 그런데 낙찰자가 거북선을 이제 학습 체험용으로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 거북선을 옮길 장소와 운반 방법이 없어서 이마저도 포기를 했답니다. 그다음에 이 세종시 앞에 있는 이 동상 참 무섭게 생겼죠. 요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조형물인데 세종시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저승사자 동상이라고 해서 또 시민들이 섬뜩해 했습니다. 그래서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 공공조형물도 철거가 됐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 김연아 동상인데요. 어, 이 군포시에 있는 건데 이것도 예산 낭비 사례 중에 대표 선수죠. 이제 2010년도에 그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땄을 때 설치한 조각인데 무려 5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갔어요. 근데 되게 조잡해 보입니다. 사진으로도 그렇고 실제는 더 조잡하다고 하더라고요. 심지어 김연아 선수하고 전혀 닮지 않은 동상이라고 하네요. 뭐 김연아 선수 쪽에서 이게 초상권 뭐 이런 것들 사용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동상에 김연아 선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듣보잡 동상인 거죠. 그래서 이런 군포시 동상도 지금 설치돼 있어요. 철거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이 강남 스타일 이게 또 강남 주민들이 엄청 싫어하는 그 말춤 안무를 형상화해서 손목 동상을 세웠는데 이게 사진으로는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요. 사진도 잘 안 나오고 약간 저는 흉물이라고 좀 느꼈습니다. 이게 총 4억 원 예산이 들었는데 여러분 예산만 든 게 아니라 계속 유지 관리비가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세금 낭비 공공조형물이다.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공조형물 여전히 계속 만들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만들고 이게 너무나 단체장들의 어떤 보여주기, 치적 쌓기용 공공조형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또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